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뭐해? 수수료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배달 장사는 돈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반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분명히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쉽지. 말은 그렇게 누구나 다 하지.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끝내면 아이 저게 또 말만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객들이 보면 안 되는 영상인데 이건 손님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죠. 진짜 이게 장사의 기술이구나. 배달 앱이 활성화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장사의 기술이 맞아요. 정말 많은데 그중에 정말 기초적인 한계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요것만 지금 사장님들이 내 매장에 사이드 메뉴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해도 바로 객단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3지선다나 4지선다로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필수 옵션에서 보통 면 많이 고기 2배, 면 많이 고기 2배 되세요? 네네. 그러면 고기 입장에서는 이제는 보통 먹을까 곱빼기 먹을까 아니라 면 2배 먹을까 고기 많은 거 먹을까 면도 많고 양도 많은 거 먹을까. 맞네.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거를 선택의 기준을 딱 올려놓고 옵션을 넣어놓으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례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나요? 업종별로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하다못해 뭐 떡집 이런 것도 알려드렸어요. 식당이 아닌데 왜냐면 뭐 차량 장사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떡집이 어떻게 해야 되고 카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메뉴를 짜야 되고 뭐 메뉴 짜는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 매장에 어떻게 활용해야 구조상 주문율 2배 올릴 수 있고 객단가를 2배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업종별로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아니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게 구조랑 그리고 뭐 객단가랑 뭐 이런 업종별 사례 그리고 뭐 조삼모사 뭐 숫자 장난 미끼 메뉴 새쭈꾸미까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진짜 거의 대표님이 진짜 이렇게 너무 핵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것도 다 자료로 그거 제가 이제 선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그거가 대박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깃발 성과 자동 계산 시트하고 깃발 전략 PDF 맞아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배달 수수료를 핵증할 수 있다고 얘기를 저하고 또 미팅 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기술이더라고 들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배달이 돈이 안 된다. 배달은 돈이 안 되지 않나요? 돈이 안 된 사장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배달로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 사장님들도 있죠. 배달은 돈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러면 오해라고 좀 표현도 하고 싶고 배달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오해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의 또 콘텐츠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표님이 또 어떤 분인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홈즈라는 카페 브랜드를 만들었던 공동대표 장진수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많이 남겨서 팔 수 있는지를 배달로 알려드리고 있는 장진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코치님은 사실 저도 너무나 많이 봤었고 또 대표님이 쓰신 책 실물책도 있고 전자책도 다 제가 봤는데 큰 인사이트를 사실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실제로 지금 배달업에 계신 분들조차도 진짜 배달은 돈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 뛰어든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너무나 좀 좋을 것 같은데 배달은 이제 돈이 안 된다는 크나큰 오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장님들이 모든 체감을 다 매출로만 하잖아요. 매출에서 자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매출이 뭐 안 오른다, 매출이 많이 안 나온다. 이제 제일 흔한 게 이제 경기 탓. 경기 탓. 뭐 5월은 배달이 빠진다, 뭐 6월도 빠진다, 가을이면 빠진다. 맨날 매출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세요. 뭐 경기 탓하고. 그렇게 매출에서 원인을 찾는 건 답이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매출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인데 결과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에서 매출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라는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본인 매장의 매출이 떨어졌을 때 어떤 구조를 손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하나 설명시켜 드릴 거고 나머지는 흔히 객단가가 중요하다고 늘상 말을 하거든요. 배달에서는. 근데 객단가가 왜 중요한지, 그럼 객단가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분들은 좀 없더라고요. 많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배달에서 매출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홀에서는 지나가다 괜찮네 들어가자 네. 이런 게 되는데 그렇죠. 배민에서는 그냥 배달을 전 배민이라고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항상 매출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을 쪼개보자라는 거죠. 이게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온라인에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친숙한 개념인데 홀 장사하거나 장사하는 사장님들한테는 이 구조를 설명시켜 드리는 게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우리 매장은 먼저 무조건 노출되죠. 노출되고 보고 나서 클릭하겠죠. 이걸 뭐 오프라인에서 따지자면 클릭한다는 건 입장한다는 거랑 비슷하죠. 노출되고 클릭되면 들어와서 메뉴를 보고 주문하겠죠. 주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주문 지어질 때 객단가가 결정 지어지겠죠. 얼마나 주문하는지. 맞죠. 요 과정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노출에서 클릭으로 이어질 때는 클릭률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내 매장이 1000번 노출됐을 때 몇 번 클릭되느냐가 클릭률일 거고 네네.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주문하기 전까지 과정을 저는 주문율이라고 하죠. 100명 들어왔을 때 10명 주문하면 주문율이 10%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객단가가 정해져서 매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론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내 매장이 10,000번 노출되던 매장이 제가 코칭을 해드리거나 네. 알고 알고 있는 방법 알려드려서 20,000번 노출될 수 있다면 매출이 당연히 2배 늘겠죠. 클릭률을 2배 올릴 수 있다면 또 2배 늘겠죠. 주문율을 2배 올릴 수 있다면 또 매출이 2배 늘겠죠. 10,000원 팔던 매장이 객단가를 20,000원 올릴 수 있다면 또 매출이 2배 늘겠죠. 그럼 이 구조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업을 시킬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노출도 2배 늘릴 수 있고 클릭률도 2배 늘릴 수 있고 주문율도 2배 늘릴 수 있고 객단가도 2배 늘릴 수 있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총 16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게 가능하구나. 네. 그럼 내 매장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올려야겠구나. 이걸 올려야겠구나 하고 이제 비로소 원인을 찾고 배달 매출 올릴 수 있는 건데 사장님들은 전체적인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일단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경기 탓하는 거죠. 사실은 노출이 떨어지고 있고 클릭률이 부족하고 내가 주문율이 떨어지고 객단가가 낮은 매장인데 요걸 알아야지 정확한 문제 진단이 됐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파헤쳐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니까 완벽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장님들이 반문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뭐해? 수수료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배달 장사는 돈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반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분명히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또 객단가랑 이어지는 거죠. 객단가를 높여야 된다라고는 진짜 누구나 말을 하거든요. 뭐 또 이거에 대해서 왜 객단가가 중요한지 그럼 그 객단가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이 좀 드물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1,000만 원 팔았을 때 객단가가 10,000원인 매장, 20,000원인 매장, 40,000원인 매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10,000원인 매장은 보통 뭐 분식이라든가 타코라든가 흔히 말하는 이제 1인분 음식들을 파는 매장인데 10,000원짜리로 1,000만 원 팔려면 우리가 배달을 1,000번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배달료가 한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4,000원 곱하기 1,000 하면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 배달비로 쓰고 시작이에요. A 업체는. B 업체는 2만 원, 객단가 2만 원인 걸로 계산을 해볼게요. 1,000만 원 팔려면 500번만 보내면 돼요. 그래도. 그러면 4,000원 곱하기 500 하면 200만 원이죠. C 업체는 뭐 이제 족발이라든가 회라든가 좀 단가가 높은, 객단가 높은 업체라고 볼게요. 객단가 4만 원. 1,000만 원 팔려면 250번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곱하기 4,000 했을 땐 배달비 100만 원. 여기는 배달비가 400만 원, 여긴 200만 원, 여기는 1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 파는데 C 업체가 A 업체보다 300만 원 더 벌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렇죠. 배달비에서 확 싸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는 사장님들은 나 10,000원 파는 매장인데 나 20,000원 파는 매장인데 어떻게 객단가 올려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이제 사례별로 어떤 전략이 있고 사장님도 손해보지 않고 고객은 이득 보면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나에 대해서 말을 해드릴까 하는데 이러면 제가 미천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걸 얘기 안 하면 이제 악플이 어마무시하게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말은 그렇게 쉽지. 말은 그렇게 누구나 다 하지.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끝내면 아니 저게 또 말만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곰프로 채널은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전략이랑 그 전략을 업종별 사례로 좀 설명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워낙 많은 업종도 있으니까. 첫 번째 알려드릴 게 조삼모사. 조삼모사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혹시 햄버거 좋아하세요, 곰프로님? 저도 좋아하는 편이죠.
저도 햄버거 좋아하는데 햄버거를 먹으러 원래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 뭐 KFC라던가 맥도날드라던가 이런 데 딱 가보면 햄버거 단품만 먹고 싶어서 단품 하나 딱 담으면 제일 마지막 결제하기 전에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세트로 변경하면 1,900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아 맞아. 그러면 1,900원 오케이 세트 맞아. 주문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배달도 똑같다. 예를 들어 보통 단품을 파는 사장님들이 단품을 팔면서 사이드나 구색용 메뉴들 늘 갖춰 놓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쌀국수 매장이면 뭐 닭날개 튀김, 따조 뭐 이런 것들을 좀 취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사이드에서도 4,000원에 팔고 본 메뉴 시킬 때 사이드를 제시할 때도 4,000원에 팔면 고객 입장에서는 시킬 이유가 없죠. 그쵸, 똑같은 금액이고 그쵸. 어차피 안 먹을 거 생각하고 그쵸. 주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객들이 보면 안 되는 영상인데 이건 손님은 절대 보면 안 돼. 사장님만 보는 걸로 예를 들면 사이드의 가격을 500원 올려버리는 거예요. 닭날개 튀김 3피스를 4,000원에 하지 말고 4,500원 올려놓고 본 메뉴를 시킬 때 마지막 추가 옵션에서 추가 옵션이라 하지 말고 함께 먹으면 10% 저렴한 추가 메뉴하고 여기서는 4,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이득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야 이거 먹는 김에 10% 싸니까 먹어야겠다고 체크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이득이에요. 뭐 원래 안 나가던 메뉴가 나가니까. 근데 고객들이 만약에 이걸 못 보고 외부에서 담으면 500원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팔리던 메뉴를 팔기 때문에 객단가가 올라갈 거고 외부에서 담으면 500원 더 받을 거고. 근데 아무도 손해보지 않죠. 진짜 이게 장사의 기술이구나. 그렇죠. 배달 앱이 활성화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장사의 기술이 맞아요. 정말 많은데 맞죠. 그 중에 정말 기초적인 한계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요것만 지금 사장님들이 내 매장에 사이드 메뉴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해도 바로 객단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코칭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많죠. 굉장히 많죠. 업종별로 다 있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 가지잖아요. 근데 요걸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서 두 번째 전략을 설명드리면서 업종별로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사장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이니까 당연히 푸짐해야지, 뭐 많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죠.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배달 시켜 먹을 때 생각해 보면 막 5-6명 모였을 때 배달 잘 안 시켜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갖게 시키거나 뭐 만들어 먹거나 파티를 하거나 그러지. 차라리 배달 시켜 먹는 거는 무조건 1, 2인 맞아요. 정도가 배달해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혼자 있을 때나 뭐 아내랑 둘이 있을 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3-4인분짜리 메뉴는 잘 안 시켜요. 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3-4인분 메뉴를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야 객단가 올라가고 내가 좀 마진을 많이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3-4인분 메뉴, 좀 마진이 많이 남는 메뉴를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그럴 때마다 조금 쉽게 날 것 그대로 얘기하면 숫자 장난이라 그러고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선택의 기준점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분식집 매장을 예로 볼게요. 분식집 매장이 우리가 떡볶이 시키려고 딱 들어가 보면 떡볶이 1개 밑에 구성에 2-3인분 하고 뭐 설명 적혀 있고 그래요. 그러면 2명이서 시키려고 하면 이 떡볶이 2-3인분 담아버리면 끝이죠.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2-3인분을 1에서 1.5인분으로 바꿔놓고 기존의 3-4인분 메뉴를 2-3인분으로 바꾸고 그리고 없던 4-5인분을 3-4인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2명이 이득이에요. 어떤 2명이 이득이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숫자를 바꿨죠. 사장님이 네. 2-3인분을 1에서 1.5인분으로 바꾸고 원래 3-4인분을 2-3인분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면 고객은 2명이니까 이제 1에서 1.5인분이 아니라 2-3인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2-3인분은 몇 인분짜리 메뉴였죠? 3-4인분짜리잖아요. 그럼 고객은 받았더니 와 여긴 2-3인분인데 양이 많이 주네. 고객은 만족해요. 왜? 2-3인분을 시켰는데 3-4인분짜리가 왔으니까. 사장님은 객단가가 올라갔잖아요. 기준점이 아예 그냥 볼 때부터 바뀌어질 수밖에 없구나. 맞아요. 그런데 이건 비단 분식 매장뿐만 아니라 음식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짜장면 먹으면 선택의 기준치가 이지선다예요. 보통 먹을래? 곱빼기 먹을래?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난 곱빼기 싫은데 예를 들면 건더기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난 면 양만 좀 많았으면 좋겠어 하는 고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기준점을 3지선다나 4지선다로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필수 옵션에서 보통 면 많이 고기 2배, 면 많이 고기 2배. 되세요? 네네. 그러면 고기 입장에서는 이제는 보통 먹을까 곱빼기 먹을까 아니라 면 2배 먹을까 고기 많은 거 먹을까 면도 많고 양도 많은 거 먹을까. 맞네.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그거를 선택의 기준을 딱 올려놓고 옵션을 넣어놓으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4개 줘버리니까 원래는 이거 먹을까 곱빼기 먹을까 끝이었다가 선택지가 4개로 탁 늘어나는 순간 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사례를 그냥 2개밖에 얘기를 안 해줬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외식 카테고리가 배달 카테고리가 진짜 수백 가지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네. 지금은 뭐 몇 개밖에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하니까 맞아요. 저희 이제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그때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나요? 업종별로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하다못해 뭐 떡집 이런 것도 알려드렸어요. 식당이 아닌데 왜냐면 뭐 촬영사 너무 많이 하니까
떡집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카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메뉴를 짜야 되고 뭐 메뉴 짜는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 매장에 어떻게 활용해야 구조상 주문율 2배 올릴 수 있고 객단가를 2배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업종별로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조삼모사, 두 번째는 이제 숫자 장난, 아까 그 선택의 기준을 좀 높이는 거, 이렇게 두 가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는 뭔가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이러려면 메뉴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요. 메뉴를 짜는 방법. 프라임 매장에서는 사실 단일 메뉴를 팔아도 그게 히트가 터져버리면 전국에서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렇죠. 배달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배달을 못 보내니까. 100kg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민에서 장사를 한다면 확실히 메뉴 짜는 방법과 원칙을 적용해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모르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또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새 쭈꾸미 원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새 쭈꾸미 원칙. 쭈꾸미? 네, 새 쭈꾸미. 쭈꾸미를 팔아야 되나? 아니 새 쭈꾸미? 무슨 말이죠? 이게 앞글자만 딴 건데 세트 메뉴, 주력 메뉴, 구색용 메뉴, 미끼 메뉴. 그래서 새 쭈꾸미. 네, 좀 기억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다. 세트 메뉴, 주력 메뉴, 구색용 메뉴, 미끼 메뉴. 새 쭈꾸미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걸 좀 업종별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과일을 팔고 있어요. 과일. 요즘에 과일만 따로 파는 매장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죠. 과일 매장이면 이걸 어떻게 짤까 생각해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력 메뉴는 이제 시즌 과일 같은 거 있죠. 뭐 오렌지든 수박이든 소분해서 팩 탁탁 해서 보내는 게 주력 메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력 메뉴를 먹기 전에 고객들은 나 오렌지도 좀 먹고 싶고 수박도 좀 먹고 싶고 맞아요. 꽤 뭐 이렇게 먹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내가 좀 작게 컵 과일을 만들어야겠다. 미끼 메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컵 과일을 시켰다가 맛있으면 그때 이제 주력 메뉴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트 메뉴는 이런 과일들을 3구, 5구, 7구로 세트로 묶어버리면 세트 메뉴죠. 구색용 메뉴면 과일이 유통기한이 있을 테니까 줄어들 땐 갈아서 건강 주스로 파는 건 구색용 메뉴겠죠. 구색용, 음료도 있어야 그쵸. 되니까. 그래서 방금 새 쭈꾸미에 따라서 메뉴들이 싹 만들어졌죠. 아니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게 구조랑 그리고 뭐 객단가랑 뭐 이런 업종별 사례 그리고 뭐 조삼모사 뭐 숫자 장난 미끼 메뉴 새쭈꾸미까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진짜 거의 대표님이 진짜 이렇게 너무 핵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2%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업종별로 다 말씀을 강의 내용 중에 그 2%도 안 되는데 그 사장님들이 이것도 아마 지금 거의 80~90%는 이해도 하시고 엄청 공감도 하시고 와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깃발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매장이 실제로 월별로 뭔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것도 다 자료로 그거 제가 이제 선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그거가 대박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깃발 성과 자동 계산 시트하고 깃발 전략 PDF 이것도 완전 대박이더라고. 그럼 이제 광고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요즘 여전히 뭐 깃발을 다 죽었고 우리가의 클릭이라고 어떤 특정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만 하고 이 구조를 만들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면 효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효율이 나고 깃발은 어떤 식으로 꽂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제가 하나하나 진짜 가이드 풀어서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의 클릭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해? 이거 하면 완전 바보야.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이걸 또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시트 엑셀로 된 거죠. 얼만큼 광고비를 써야 주문이 하나가 나오고 그 주문 하나 나올 때 나한테 마진 얼마 남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수치로 탁탁탁 보이면 의사결정을 똑바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득 보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ROI만 제대로 알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 투자했을 때 얼마 돌아오는 것만 확실히 알면 맞아요. 내가 뭐 얼마 써야 주문 하나 만들어지고 얼마 남고가 정확하게 계산되면 사장님들도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체감을 매출로밖에 못하니까 자꾸 매출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매출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숫자일 뿐이고 각각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드린 것과 그리고 이제 메뉴 짜는 법, 각각의 수치들을 어떻게 올리는지를 실전 사례로 알려드리면 안 오를 수는 없죠. 반드시 오르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해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좀 대박이야. 이게 이 자료만 가지고도 혼자 이렇게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강의를 안 들으셔도 오늘 콘텐츠로만 완전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오늘 콘텐츠로 인해서 좀 성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배달 수수료를 해증할 수 있다고 얘기를 저하고 또 미팅 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기술이더라고 들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사례도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요 이야기를 2부 때
네. 2부 때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영상 1부를 다 보시고 나서 하루 정도 있다 2부가 올라오니까요. 하루 이틀 있다가 2부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1부도 진짜 핵심이었는데 2부는 더 핵심이죠. 완전 꿀팁. 배달 수수료를 해칭할 수 있는 배달 변칙. 이게 배달 민족이 보면 이제 막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약간 얄팍한 상술과 팁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절대 막히지 않는 배달 변칙. 여러분 2부 기대해 주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2부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